주자의 불안감을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충북형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진천 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기 포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려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체납자들의 아파트 분양권까지 찾아내 압류하자 주민세 10,000원도 못 내겠다던 체납자들이 줄줄이 밀린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사고 복병이 여전합니다. 정기 점검에서조차 불법 실태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명, 충주 2명, 제천 1명, 단양 4명, 진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545명,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공공분야와 공공분야에 참여하는 민간 분야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조례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해온 충청북도는 제2요구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주민 청구로 발의된 뒤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돼 본회의에 올라온 생활임금 조례안.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해 충청북도가 반발했지만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단체는 노동의제로는 최초로 성사된 주민조례 청구가 조례 통과로 매듭 짓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며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에서 생활임금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시행되더라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걸러질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할 거냐, 아니면 다시 제2요구를 할 거냐, 이런 방법이 이제 있겠죠.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렵다는 입장이고 노동단체는 제2요구가 현실화되면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자치경찰 조례에 대해서도 제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해 철회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생활임금이 필요하다는 노동단체와 형평성, 실효성을 내세우는 충청북도. 제2요구 여부는 의결된 조례를 도가 송부받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집단감염 여파가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확진된 직원 가족과 접촉한 제천에 거주하는 직장 동료가 오늘 3차 감염된 데 이어 단양에 거주하는 직원과 가족 4명도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당국은 소백산 북부사무소 직원들이 휴게실로 쓰던 컨테이너 한 동에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컨테이너와 공동시설들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월악산 국립공원은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덕주 피크닉 존을 폐쇄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에 아파트 분양권도 수억짜리 복권처럼 몸값이 뛰었죠. 이 분양권 누가 가지고 있나 봤더니 주민세 10,000원도 못 낸다던 지방세 체납자들이 충북에만 30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첫 압류가 시작되자 체납자들의 항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단돈 10,000원짜리 주민세를 포함해 거의 10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청주의 한 60대. 압류할 재산도 없이 5년을 넘게 버티던 그가 최근 전화 한 통에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냈습니다.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체납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 청주시가 이걸 찾아내 압류를 예고하자 서둘러 체납액 50만 원을 해결한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분양가의 2배니까 당시 분양권은 웃돈만 2, 3억 원이었습니다. 내야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올 초에 그 분양권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얼마나 돼요? 한 3억 정도. 충북도 내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282명. 압류 예고와 동시에 과반인 151명이 수년치 밀린 세금을 일시에 완납했고 나머지도 분양권 강제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분납 등의 납부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게 화를 내시면서도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납부를 할 테니까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충청북도가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부상 등록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벗어나 분양권으로 눈을 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상화폐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자 재산 은닉 가능성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의 새로운 채권으로서 확보할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한편 충청북도는 올해 처음 체납자 223명의 가상화폐도 발견해 분양권과 함께 체납세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충청권 4개 시도의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문체부의 승인이 남에 따라 유치 신청 도시로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로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내세워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첫 대회가 열렸고 국내에서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진천 음성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10년이 지난 현재 반 가까이 들어찼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빨리 포화가 예상돼 유입되는 쓰레기를 다시 민간 처리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지난 2010년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 생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총 매립량 45만여 세제곱미터 규모로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28억 원을 들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시 청주의 민간 소각장으로 반출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기 포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보다 매립고를 10m 더 높일 예정으로 이를 적용하면 잔여율은 52%, 절반 수준입니다. 처리량은 혁신도시 입주 전후를 비롯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2035년까지 매립을 목표했지만 이 속도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급해진 음성군과 진천군은 각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재활용 처리시설을 각각 40톤까지 신증설하고 하루 50톤을 더 태울 수 있는 소각장 1기를 추가로 내년 후반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추가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기 포화는 애초 혁신도시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데다 음식물 소각 잔재물까지 매립해 현장에선 오래전부터 예측됐습니다. 특히 진천 음성군민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개별 처리 단가가 민간보다 5분의 1 저렴한 톤당 3만 원에 불과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역 주민 명의의 건설 쓰레기가 몰리다 보니 2년 전에서야 톤당 처리 단가를 1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폐기물 반입 확인서라고 있는데 그것만 끊어갖고 오면 누구든지 와서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생활 폐기물로 빼버리는 거죠.
유독 몰리는 민간 소각장과 외부 폐기물 반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북. 이젠 내부 처리 한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일상에선 잘 지켜지냐겠죠.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에 따라가 보니 안전기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유치원 통학 차량. 차량 중간에 구조 신호형 버튼이 달려 있어 맨 뒷좌석까지 가지 않고도 쉽게 경고음을 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리지 않은 아이가 없는지 살피는 하차 확인 장치를 엉뚱한 곳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운전자가 이 층층마다 한 열마다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끄자는 그 의미거든요. 그렇죠. 이거만큼은 저희가 처벌을 해요. 아니 이게 우리 잘못도 아닌데 지금 가서는 업체한테 손을 보고 다시 오면 되잖아. 썬팅이 너무 짙어 차량 안이 안 보이는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얼마나 짙은지 직접 측정해 보니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선은 우리 썬팅지 이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지금 70% 이상이어야 되는 4.1이 나와요. 그냥 이거 뛰고 다니면 애들 뛰고서 못하는 거네요. 불법 썬팅 차량은 한두 대가 아닙니다. 너무 어둡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서 이제 구호 요청을 해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탑승 정원을 늘리려고 불법 구조 변경을 했다 적발되자 현장에서 의자를 떼버리기도 했습니다. 차량 소화기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교체 시기가 지난 소화기를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소화기는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로 알아야지. 진짜 얼마 안 돼. 그러시구나. 이게 차에 대해서 잘 지금 모르. 어린이 보호 표지판 규격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반나절 동안 점검한 30여 대 중 절반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안전 불가증 상태가 좀 일어난 것 같고 작업 비용만 지불하고 그렇게 많은 어떻게 필요한지를 운영자든 사용자든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51건, 다친 사람은 71명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청주를 방문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주 도심경유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가 균형발전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결정했어야 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줄곧 청주 도심경유가 맞다고 얘기해왔다며 정부가 복수안을 가지고 추진 방향을 정한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충북도와 힘을 합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정우택 전 의원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청주에서의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북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가 현역 국회의원 부재 등으로 조직이 미비한 상태라며 도당위원장에 당선되면 조직을 정비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정우택 전 의원, 이종배 의원, 박한석 도당 대변인 3명이 출마해 오는 23일 도당대회에서 대의원 600명이 온라인으로 투표 선출하게 됩니다. 환경부가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를 5년 장기 과제로 연장합니다. 환경부는 앞선 1차 조사에서 북이면 주민들의 특정 암 발병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선행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5년 동안 장기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암 잠복기를 고려해 북이면의 소각장 소각 용량이 급증한 2007년부터 10년 기간을 분석해
현재 주민 건강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장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청주시, 주민대표와 지역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꾸려 공동 참여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정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